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인근 시군을 오가는 11개 노선은 운행이 아예 끊겼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버스 준공영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돈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는 문화 분야에 산적한 현안들도 해결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수백억 원대 문화전당 운영 경비를 떠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선원들이 버튼 하나를 눌러서 탈출 안내 방송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안타까웠던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선내방송하기가 얼마나 쉬웠는지를 검찰이 밝히자 법정이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부가 세월호 생존자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안산까지 가서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조타실에는 선원 7, 8명이 있었고 이들이 탈출 안내 방송을 매우 손쉽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탈출 안내 방송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오하마나호 검증 영상을 보여준 뒤 쌍둥이 배인 세월호 조타실이 비슷한 구조라 실제로 쉽게 방송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는 아이들의 영정사진을 재판부와 피고인이 다 함께 봐줬으면 좋겠다며 제출했고 영정사진 한 귀퉁이를 가리키며 이 아이가 저희 아이입니다라고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생존 학생들의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최근 단원고 학생들의 숙소에서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해 비상구로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오자 학생들 대부분이 울면서 주저앉아 꼼짝도 못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과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 재판부가 수원지법 안산지청으로 이동해 증언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이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으로 세월호의 구조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난 8일 세월호 실종자가 발견된 이후 16일 만에 실종자 1명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오늘 새벽 1시 3분쯤 세월호 4층 중앙통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 실종자 시신 한 구를 수습하고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월호 사망자는 293명, 실종자는 11명입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소조기 마지막 날인 오늘 세월호 3층 로비와 4층 중앙통로, 5층 선수 격실 등에 대한 장애물 제거와 수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벌이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행률도 떨어졌지만 첫차와 막차 시간도 빨라지거나 늦춰져서 시민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광천터미널 버스 정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광천 버스터미널에는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뒤 밤 9시면 버스가 끊기기 때문인데요. 버스 파업 이틀째인 오늘도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이틀 연속 84개 노선에 680여 대의 버스를 투입해 74%의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택시 부재를 해제하고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더 많이 운행하는 등 교통 차질을 줄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비정규직 운전자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운행률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차량 운행률이 평소보다 줄어들다 보니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져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화순, 나주, 담양, 장성으로 가는 11개 노선은 운행조차 되지 않아서 시외를 오가는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원래 시간보다 막차가 일찍 끊긴다며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줄여달라는 협조 공문을 교육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광주시는 전세버스조합과 협의를 갖고 26일부터 253대의 전세버스를 대체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첫차 운행 시간도 새벽 5시 40분에서 아침 6시로 늦춰졌다며
광주광역시 버스 운행 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임시 운행 버스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천 버스터미널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혈세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억의 세금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그 많은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효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다리는 차는 나누고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시내버스 파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예산으로 시내버스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하에서도 파업은 벌어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 같은 걸 많이 이용한 사람들은 시간 뺏겨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뺏겨야 되고 많이 손님도 많은데 뭔 그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2006년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는 400억을 넘었습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운송 원가의 5분의 4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기름값 상승을 지원금 증가의 주범으로 꼽습니다. 운송 원가에서 운송 수익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이제 재정 지원금으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은 다릅니다. 재정 지원금 증가가 환승에 따른 시내버스 적자 보전에 대부분 사용돼 그다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간하는 무료 환승 비용이 재정 적자의 약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인수위는 민선 6기의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 그리고 사측에 주로 유리하고 노측에 별로 없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시내버스 서비스와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준공영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출범이 임박한 민선 6기 광주시정의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등 현안이 산처럼 쌓여있는 문화 분야의 과제는 무엇이고 또 문화수도 광주를 위해 필요한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따져봤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의 핵심 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갑니다. 문화전당은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전당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문화전당을 특수법인화해서 아시아문화원 등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연간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전당 운영 경비 일부를 광주시가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의 취지에 맞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일단 떨어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예산이 정확히 또 많이 다행히로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있는 문제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문화전당을 채울 콘텐츠는 실험성 짙은 작품들이 많다 보니 대중적 관심을 모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또 지난 4년 동안 3D 콘텐츠 산업 육성 등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는 산업화 전략이 시도됐지만 캠코 사태 등으로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는 관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정책을 벗어나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 관련 기관 단체장 자리에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을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향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해서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말하자면 문화 콘텐츠에 반영되게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 집행부가 아시아 문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문화 중심 도시 광주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인수위인 희망광주준비위원회가 민선 6기 광주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준비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자동차 산업과나 기업 육성과를 신설하는 등
경제부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 직속으로 인권평화협력관, 참여혁신단, 사회통합추진단 등 모두 4개 부서를 둬서 소통과 사회화합 기능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직속의 4개 부서장은 준국장급인 4급으로 채워지며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발됩니다. 산하기관 임원 선발에 대해서도 사전에 후보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문 시민 패널의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적격성이 검증된 후보자 가운데 적임자를 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대해 교육부가 강경책으로 맞설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어제 열린 전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의 조퇴투쟁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을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조퇴는 교사의 일반적 권리고 수업 결손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징계에 나선다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조퇴투쟁에는 광주와 전남에서도 3천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경찰서는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56살 류모 씨를 구속하고 57살 김모 씨 등 다른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류 씨는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에 선정돼 5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12개 보조금 사업에서 3억 4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입니다. 류 씨가 국비 보조금을 받은 부서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5개 기관으로 이들은 류 씨가 제출한 허위 서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진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 조도면 이장단과 지역 소상공인 등 300여 명은 오늘 오후 가칭 범군민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범정부 대책본부 등 정부기관에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